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오늘은 노트북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 겁니다. 이제 ASUS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제가 다 해드리면 제일 좋지만 저희도 지방에 있고 또 전국으로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못 해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 알려드리고 또 이제 서비스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아무래도 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ASUS 같은 경우에는 전국망으로 서비스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가 전국에 44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일 큰 이제 메인 센터는 서울에 이제 있는 로얄 센터라고 있습니다. 로얄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면은 거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엔지니어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서 모든 양을 처리를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국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근데 전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로얄 클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딜러샵 센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 광주, 부산에 이제 딜러샵 센터가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의 로얄 클럽과 동일한 퀄리티로 서비스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센터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쪽은 딜러샵은 아닌데 그 서울 청담에 또 센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딜러샵이라는 거는 판매를 하지는 않고 실제로 서비스만 가능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TGS 이제 TG3보 서비스랑 계약을 해서 전국망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TG3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타사 노트북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서비스만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비스 퀄리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로얄 클럽이 퀄리티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러샵, 그 다음에 확장센터 이제 서울 청담까지 요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TG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019년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퀄리티는 좀 좋지만 이제 ASUS만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지역마다 다르고 딜러의 숙련도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초기 불량과 아니면 이제 사용하신 한 달이 지난 일반 사용하시다가 생기는 불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초기 불량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트북이 초기 불량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일단 이제 내가 구매한 지 한 달 이내에 발생하는 불량을 초기 불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좀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제 판매처로 먼저 전화를 하셔야 돼요. 판매처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 제품이 이렇게 초기 불량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판매처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초기 불량이라고 생각이 되면 서비스 센터로 가셔서 불량 확인서, 불량 판정서를 받으셔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노트북을 사용을 좀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량 판정서를 받으셔서 다시 이제 보내주면 그에 대해서 이제 환불을 해주든지 교환을 해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건 판매처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초기 불량 확인서를 받아오라라고 하냐면 실제로 센터에 방문했을 때 저희 쪽도 그래요. 불량이다라고 고객들이 들고 오시는데 초기 불량이라고 들고 오는 것 중에서 50% 이상, 거의 한 60% 이상대가 불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를 본인이 설치를 잘 못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드라이버를 못 잡아서 안 된다고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와이파이가 안 된다. 이 노트북이 와이파이가 안 될 수가 있느냐. 이거 불량인 것 같다라고 가져오셨는데 드라이버를 안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왜 안 잡았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잡혀야지 왜 안 잡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판매처에서 그냥 받았을 때 교환해주고 나면 이게 실제로 불량이 아니면 또 난감해지기 때문에 센터에서 확인을 받으라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국의 어느 센터를 가시더라도 제품에 대해서 불량 확인서는 끊어줄 수 있는데 그러면 필요한 게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전체에 대해서 액세서리랑 박스가 전체가 다 있어야 돼요. 초기 불량이기 때문에 박스랑 액세서리가 전체가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매한 지 한 달 이내라는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11번가나 아니면 네이버나 뭐 어디든지 구매를 하셨더라도 카드 전표를 출력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만 이제 구매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뭐 갱신하고 이제 센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초기 불량이라고 생각되시면 제품 전체를 뭐 액세서리랑 박스까지 다 챙기시고 그 다음에 구매하셨는 구매 영수증을 챙기셔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구매 날짜, 그 다음에 제품 모델명, 판매처,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뭐 구매 금액 같은 경우는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은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게 구매 일자, 그 다음에 판매처, 제품 모델명, 요 세 가지는 무조건 나오는 영수증을 출력하셔서 센터를 방문하셔야 이제 아마 절차가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감안하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 두 번째로 발생하는 경우가 뭐냐면 한 달 이후에, 내가 구매한 지 한 달 이후에 발생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이제 고객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닌 경우는 무상으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갑자기 화면이 뭐 반이 안 나옵니다. 아니면은 부팅이 안 돼요. 뭐 스피커가 한쪽이 안 나옵니다. 뭐 아니면 팬에서 소음이 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이제 실제로 그 판매처가 이 제품을 받자마자 그대로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도 이제 준비하셔야 될 서류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구매하셨는 게 내가 이제 1년이 아직 안 지났다. 왜냐하면 센터로 왔을 때는 이제 고객이 언제 샀는지는 저희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어떠냐면 그 제품 뒤에 시리얼 번호가 있으면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제품에 이제 전산을 조회를 했을 때 1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지났네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1년 안 됐어요라고 이제 고객들은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증빙 서류를 좀 달라라고 이제 막 말씀을 드리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샀는지 1년이 안 됐는 거를 이제 소비자가 증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서류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셨으면 구매 영수증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경우가 없어요. 뭐 영수증은 여기 있으니까 바로 해주세요. 그럼 그 영수증으로 바로 서비스 연장을 진행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수증은 노트북을 구매하시면 반드시 출력해서 그냥 노트북에 같이 가지고 계시거나 가방에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서비스가 발생을 하기 이전에 일단 구매를 하시면 무조건 영수증은 챙기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서비스가 그렇게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뭐 센터를 가셔가지고 맡기시면 되는데, 현장에서 바로 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뭅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뜯어서 보고 자재라든지 이런 걸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수준은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센터를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백업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하셔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백업 같은 데이터는 웬만하면 잘 건드리진 않지만 프로그램을 초기화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는 데이터 백업은 사실 센터에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암호가 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임 소지 때문에 센터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개인이 알아서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센터를 방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파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 브랜드에 비해서 에수스는 자재가 좀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제품들도 많이 해봤지만 자재 같은 경우에는 타 브랜드보다는 실제로 금액이 많이 좀 싸서 저도 가끔씩 뭐 서비스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밖에 금액이 안 하나라고 할 정도로 자재가 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에수스의 장점이니까 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자면 뭐 워낙에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다 드리려니까 지금 막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많은데 다 얘기하자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후에 더 뭐 궁금하시거나 서비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런 거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나요? 아닌가요?는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수스는 상당히 서비스 퀄리티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타 브랜드에 비해서 괜찮으니까 실제로 제품 뭐 이거 뭐 귀찮은데 서비스 안 받을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불량이다 싶으면 센터로 바로바로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안내랑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